이번 역은 동묘앞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2030의) 새로운 놀이터로 떠오른 동묘. 처음 온 10대와 30년째 장사하는 상인이 같은 골목에서 만나는 곳. 이 낯선 조합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동묘라는 이름은 관우를 모신 사당, 동관왕묘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던 사당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길 났잖아, 길. 새로 청계천 사로 저 개도오면서 다 이쪽으로 이사 온 거지. 2003년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작되며 장사할 곳을 찾던 일부 상인들이 동묘로 이동했고 서로 다른 물건을 파는 좌판이 골목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동묘는 취향을 찾아오는 곳이라기보단 필요한 물건을 싸게 구하는 생활의 시장에 가까웠습니다. 시장은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사람들이 이곳에서 찾는 것은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중고 의류 소비가 필요와 절약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의 빈티지 소비는 선택과 취향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과거에는 새 옷을 사기 어려워서 중고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고 남이 입던 옷이라는 위생적, 사회적 거부감도 살짝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 옷은 빈티지다 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다시 생산되지 않는 옷을 찾았다는 경험이 자랑이 되죠. 값싼데 디자인성이 좀 있는 옷들을 살 수 있다. 지금은 못 구하는 옷들을 구할 수 있는 점이나 시대에 따라서 옛날 옷에는 지금 보지 못하는 약간 스타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찾아야지 레어템도 구할 수 있고. 지금은 대형 브랜드와 온라인 쇼핑몰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실루엣과 색을 대량으로 제안하죠.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비슷해지기 쉽습니다. 빈티지는 이 획일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통로가 되죠.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한 옷이었던 빈티지는 이제 남들과 다른 것을 발견하는 옷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젊은 세대에게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경제적인 이유였어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고 싶은 만큼이 있는데 새 옷을 사면서는 그거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빈티지 패션을 접하면은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은 젊은 세대가 빈티지를 접하는 첫 번째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빈티지를 계속 찾게 만드는 이유는 가격만이 아닙니다. 평소에 쉽게 접하지 어려웠던 명품이나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너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두 번째로 명품 브랜드들이 런웨이에서 과거의 소재를 계속 가져오는 경향이 있어요. 트렌드가 과거로 다시 돌아가니 거기다 가격도 싸네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빈티지는 잠깐의 트렌드라기보다는 새로운 장르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빈티지는 더 이상 일부 마니아만의 취향이 아닌 하나의 장르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스타일을 새롭게 해석하는 방식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그 이미지는 SNS를 통해 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SNS가 정말 사진이나 영상으로 정보를 접하기 쉬워요. 내가 원하는 레퍼런스 아니면 내가 떠올리지 못했던 레퍼런스들이 정말 팍팍팍 뛰어오르고 그런 호기심을 점점 더 자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화면 속에서 새로운 스타일을 발견하고 그 옷을 직접 찾기 위해 시장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빈티지를 만날 수 있는 곳은 동묘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하필 동묘를 찾는 것일까요? 보물찾기. 사계절에 다 있는 부재시장. 동묘는 모든 게 다 우연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동묘의 매력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지 미리 알 수 없고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연은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동묘만의 매력은 정답과 예측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같은 더미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완벽한 한 벌을 찾아냅니다. 가치가 물건에 고정돼 있기보다 보는 사람의 안목과 상상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동묘의 이런 불확실성은 다른 빈티지 거리와 무엇이 다를까요? 뭐 성수나 한남이나 해방촌, 망원 이런 곳들은 이제 빈티지 샵이 사장님들이 취향을 반영해서 자신들이 셀렉을 해놓고 그 컨셉에 맞게 돼 있는 샵들이 많거든요. 근데 동묘에서 파시는 분들은 보통 노점이시거나 무역상 자체를 연결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사실 취향이랄 게 그렇게 크게 없어요. 정말 모든 것들이 뒤섞여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찾아내는 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동묘에서는 누군가의 취향을 따라가는 대신 수많은 옷 속에서 자신만의 조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얻는 영감은 옷더미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옷을 봤을 때 내가 이 옷을 입었을 때 어떻게 스타일링을 할 것인지가 떠올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동묘에 가보면은 정말 다양한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고 어르신분들 중에서 되게 참고할 만한 스타일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청년층들이 주로 떠올리지 못하는 그런 색상 매치나 원단 같은 것들이 어르신들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동묘에서 오가는 것은 옷과 돈만이 아닙니다. 옷에 담긴 기억과 경험도 세대를 건너 새로운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이러한 만남은 동묘를 단순한 시장 이상의 공간으로 만듭니다. 세대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드문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은 세대별로 이용하는 플랫폼과 상권, 컨텐츠가 분리되어 있어 서로 마주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동묘에서는 오래된 물건을 파는 상인과 그것을 새롭게 입으려는 젊은 방문객이 질문과 설명, 흥정을 통해 직접 만납니다. 정식 교육은 아니지만 물건의 연대와 쓰임, 관리법에 대한 지식이 세대 사이에서 이동하죠. 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 많이 옵니다. 한 70%가 다 젊은 친구들이에요. 그럼 엄청 많이 들었어. 이러한 만남은 물건을 사고 파는 순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상인과 나눈 대화와 그날의 경험은 누군가에게 오래 남는 기억이 됩니다. 어릴 때 동묘를 많이 다니고 했는데 그때 동묘에 계시던 사장님들과 얘기하면서 빈티지를 소비했던 게 좀 좋은 추억이 되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동묘에서 만들어진 기억은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과 나눈 대화와 따뜻한 기억은 다시 이곳을 찾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동묘, 저는 약간 사람 냄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개인주의이기도 하고 조금 옛날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사람 냄새 나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동묘의 따뜻함은 단순히 오래된 풍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나이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거리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것. 그 낯선 어울림이 동묘만의 풍경을 만듭니다. 작년에는 30대 MZ세대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5, 60대 이상이 많았는데 이제 올해 초부터는 10대부터 90대까지 모든 연령층이 다 융화되는 그런 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같이 공감할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랑 손주랑 어머니랑 딸이랑 자식이랑 같이 와도 똑같은 문화를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다. 동묘에서는 오래된 옷이 새로운 취향이 되고 누군가의 기억이 또 다른 세대의 영감이 됩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단지 물건을 사기 위해서만 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발견할지 모르는 우연과 그 과정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서로 다른 시간 속을 살아온 이들이 같은 거리에서 말을 건네고 웃고 기억을 나눕니다. 그래서 동묘는 과거가 머물러 있는 오래된 시장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1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이 거리에서 오늘도 서로 다른 세대의 시간은 나란히 만납니다.